해보자. 난이도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당문의 힘을 계승했다. 자네 당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사천 쪽에 있죠. 천하제일 암기 명가로 사천 촉중에 자리 잡고 수십 년간 강호의 명성을 떨쳤지. 주머니 속에 금전표, 소매성에 수리표, 수리검, 머리엔 우모침, 호리병엔 학정호. 당문의 사람들은 온몸 어디 하나 흉기가 아닌 곳이 없다네. 당문이 그런 곳이긴 하죠. 원래 무협지에 나오는 당문이랑 그 사천 쪽이 매운 거 먹지 않습니까? 매운 거 먹는 걸 상징으로 독한 놈들이라고 여겨져 있다. 그래서 독을 많이 쓰고 막 암기를 많이 쓰는 그런 좀 독특한 굉장히 그 사이한 무공을 쓰는 그런 집단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당승 3사형 흉기가 아닌 곳이 없다네. 아니 듣긴 했는데 뜬금없이 무슨 소리오? 실은 숨길 것이 없으니 소생이 바로 당문 사람이라오. 모처럼 노연과 인연이 닿았으니 당문에 가입할 생각이 없으니 여쭙고 싶소. 아니 우리는 그냥 우연히 마주하자 국그릇 먹는 사이인데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졸라지 않소? 그리고 내가 왜 당문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오? 당문에 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무공도 배워 강호로 누비며 의협을 펼칠 수 있단 말이오. 아니 내 꼴 좀 보시오. 난 그저 밀가루 인형이나 판 장사꾼일 뿐이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뿐이외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남의 일에 신경 쓸데없는 힘이 어딨겠소? 무공을 배우면 좋은 점이 많소. 몸이 건강해지고 자연스럽게 힘도 생길 것이오. 운동해라 이거야. 운동해. 애쏘이다. 내가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면 힘쓸 일도 없을 터니 지금처럼 편하게 사는 게 좋소이다. 맞는 말입니다. 야 그렇소만 그래도 무공을 배우면 위풍당당하지 않소? 정씨 우리는 우연히 마주친 사이지만 충고하나 하리다. 당신 나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번듯한 생업도 안 찾고 헛구한 날 무리지어 돌아다니며 위패를 끼치니 부모님이 하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소? 명곡을 찔렀다. 이게 무협지 무협이라는 장르에서 가장 문제죠. 결국 왈패 아니냐. 얘네는 왈패랑 다를 게 뭔가 난 느낌이란 거지. 그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오. 당신의 이른바 강호인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데 결국 뭘 얻자는 거요? 고작 위풍 두 글자 때문이요? 실로 가소롭고 상스럽게 짝이 없고 또 당신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솔직히 당문 평판이 그리 좋지 않잖소? 역시 그 말은 틀렸소이다. 무엇을 보고 그리 말씀하신 거요? 그거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 아니겠소? 허울은 멀쩡한 선비처럼 꾸미고 다니면 실은 속빈 강정이었군요. 나 같은 무지렁이도 당신보다 세상 이치는 더 잘 알겠소. 면목 없소이다. 탈붓을 알고 꽂힐 수 있다면 토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 이렇게 한참 떠들었더니 국수가 다 식어버렸군요. 에이 당문이 한 번 나서니 내가 찬국수를 먹게 되는구나. 과연 당문이야. 용감한데요? 당문이 어떤 곳인지 그래도 알 텐데 그런 말 한다는 거는 굉장히 용감한 친구구만.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당문의 명성에 흠집 내지 마시오. 어쩌겠다고? 사실대로 말하건데 왜? 때릴게? 당문이 또 무공도 모르 촌부를 괴롭히는구만. 과연 위풍당당해. 조활 3사형이 지나가던 사람한테 잔뜩 욕을 얻어먹고 계시군. 이런 류의 말싸움은 정말 약하시다니까? 하하하. 결국 사람은 사람 못 보고 국수값만 날렸구나. 사자의 웃음거리만 됐네. 당승 이름은 외자로 승 당문 장문인의 셋째 직전 제자. 그래서 삼사제라 나온 거구나. 직전 당문 장문인의 셋째 직전 제자라고요? 어마어마한 위치긴 했는데요? 장문인이면은 당문이라는 가문의 이제 대표 사람인데 대표의 셋째 제자다. 직접 가르친 셋째 제자다. 이에 와서
스승을 모신 탓에 나이는 두 사형보다 많다. 그 실력을 갖춘 뒤 스승을 모시는 애다. 본래 큰 뜻을 품은 선비였으나 권력자의 미움을 사는 바람에 강호에 투신하게 되었다. 취미는 이야기를 나누기와 총명한 일을 가르치는 일, 천하사를 담수하는 것이다. 라기에는 되게 말빨이 후달리시네요. 되게 그냥 큰 뜻을 품은 선비 정도다. 정도를 알면 되는 인물인 것 같다. 아 맞어요. 어쩔 수 없죠. 삼사형도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말일세. 평소 같으면 내 어찌 이런 모욕을 참았겠는가. 허나 당문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을 망치는 법. 내 개인의 체면이야. 분하하지만 참고 넘어갈 수밖에. 차 드세요. 차. 노염 부시고요. 고맙네 사제. 정말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당문 평판이 이렇게나 나쁠 줄 몰랐네요. 그런가? 자네는 왜 성제자라 자주 외부로 돌아다니 이미 어느 정도는 듣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일세. 외성제자란 것은 이제 바깥 외자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원래 가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외부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다음 가르치는 제자라는 건데, 이러면 좀 같이 사형이라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될 정도의 위치거든요. 사실 이런 게 엄명한지 뭐 가문이 되게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나봐. 당가가. 근데 당승이 아니라 아니야. 그래. 제가 밖에 나가는 거 땔감, 쌀, 기름, 소금, 장, 식초, 차가 떨어졌을 때 뿐이걸요. 그렇군. 미안하네. 당문이 자네에게 면목이 없다네. 에휴, 이건 얘기하자 길다만 다 본문의 윗대 어른들께서 업보로 쌓으신 탓이지. 적당히 끄덕입시다. 너무 욕하면은 안 돼요. 처세 능력이 떨어지고 성정이 떨어졌네요. 하하하하하. 이제 다시 언급해도 소용없으니 에휴. 먼 옛날 처음 문화에 들어왔을 때 생각해보면 탕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도 되고 얼마나 위풍당당했는지. 문화에 적어도 100명 이상의 제자들이 연무장에 줄지어들어서 그 풍경 참으로 장관이었지. 지금은 10명도 채 남지 않았죠. 에휴, 전 이를 그르친 것이지. 당시 성이 아니면 진전은 얻지 못한다니. 외성제자가 진정한 공부를 익히려면 죽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인정을 받아 성을 당시로 바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네. 아까 말했듯이 이 지금 당문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얘가 사형이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지금 조활이란 애가. 외성제자는 겸상도 못해 원래면. 그런 환경인데 저렇게 보이듯이 당가로 인정받는 방법은 그 당시 성을 받거나 가문과 결혼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또 암만 열심히 노력해도 외성제자는 바깥 사람이다 라는 거지. 내 보기에 이런 고루한 학습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그저 사물의 어른들은 옛방식만 고집할 줄 알았어. 부파가 겉보기에 단합된 것 같지만 실제로 당문의 명성에 기대 허세나 부리고 있던 거지. 전형적인 선비네. 아 맞아요. 저처럼 오래 있었는데 고작 인문신법만 전수받은 건 좀 심하긴 하죠. 정말 당문이 자네에게 못할 짓을 했지. 이제 당문의 외성제자도 결국 자네 하나 남았는데 그래도 꿋꿋이 버티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구나. 저도 제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 말고 갈 데 없는 거 아닐까? 주인공이 아직 어떻게 캐릭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닐까? 장모님께서 예전에 무림의 위세를 떨치고자 너무 과격하게 행동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네. 이제 그분이 병석에 누우시니 원수들이 기회다 싶어 아따 저 당문도 쳐들어온 게지. 최근 몇 년간 당문을 찾아와 도전해온 문파나 방회가 10손가락으로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래. 그 때문에 당문의 고수도 여러 목숨을 잃었지. 억지로 개종한 제자나 허세만 가득한 겁쟁이들 환난 낚시자와 전부 뿔뿔이 흩어져 도망 달아났다네. 이게 당가가 독한 놈들이라고 했잖아. 사천 요리가 굉장히 독한 만큼 얘네가 독하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설정이 보통은 그렇게 다 잡아놓거든. 그래서 하고 지는 하고 다니는 짓이 워낙 고약하다 보니까 이제 단가가 뭐 약해? 단가가 이제 약하다고 한번 찔러볼까 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았다. 뭐 모두 자기 목숨 지키려 한 것이니 비난만 할 순 없죠. 결국 당문의 위험을 다시 세우는 중책이 우리 세대 어깨 위에 떨어졌구나. 됐네. 이제 불평 그만하고 시간 아껴서 인재나 모으러 가세. 그럼 나눠서 움직이죠. 좋네. 한 시즌 후에 여기서 다시 만나세. 한 시즌이면 2시간입니다. 한 시즌이 지났다. 사제 왔는가? 3사형 빠르시네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한 명도 구하지 못했네. 인정거릴 필요는 없잖아. 좋게 좋게 말해야지. 이 일은 확실히 어렵지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밖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뿐이죠. 정말 쥐구멍이라도 훑고 싶고. 그럼 사제의 성격은 어떤가? 너는 주사위야? 주사위 한 명도 못 구했다는 25미만, 50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한 명 구했다. 75 이상이면 사람 못 깼을 뿐만 아니라 비석방에 사람들에게 맞고 용돈까지 뺏겼다. 아 이게 99 그 숫자가 높게 나올수록 안 좋은 거구나. 숫자 적게 나올수록 좋은 거고. 오케이. 주사위는 리버스. 한 50 정도 나와봅시다. 60 예상하고 봅시다. 60 17 한 명 구했다. 나쁘지 않네요? 역천은 기회 있는 거 아닐까? 이거 튜토리얼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알려줘갖고 튜토리얼이 하나도 안 알려줘갖고 이게 뭔지 몰라요. 역천이. 일단 가봅시다. 나쁘지 않아. 한 명 구해서 이미 소개장을 주었습니다. 조금 후에 그 사람 짐을 꾸리고 나면 스스로 산에 올라 보고할 것입니다. 오, 비록 한 사람이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잘했네 사제. 이러면 제 고가도 좀 좋아져서 정신제자가 되는 것도 머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럴 일 없다. 3사형? 저 3사형? 시간이 늦었으니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산에 오르세. 비록 사람을 구했지만 당신은 어쩐지 억울함을 느꼈다. 심상이 깎였다. 겨우 도착했네. 다리가 절뚝거릴 지경이에요. 인문 10번만 익힌 자네에겐 이 산길이 확실히 좀 가혹하지. 3사형 악문 조사님은 도대체 왜 이딴 봉우리 위에 문파를 세우신 걸까요? 이거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좀 이상하네요. 사제, 그것은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네. 시조께서는 이곳에 문파를 세운 데 깊은 뜻이 있으셨어. 악문은 세 방향이 계곡으로 둘러싸였고 뒤로는 튼튼한 산세를 기대고 있지 않나? 혼자 병법에 이르길 험준한 지형은 내가 먼저 차지하여 높은 곳에 적을 맞아야 하며 적이 먼저 차지했다 뮤인에 나오게 하고 후퇴하면 쫓아 들어가지 마라. 못 알아듣겠어요. 사제, 평소에 시간 나면 나를 찾아오게. 내 재밌는 무림의 일을 빌려주고 겸사겸사 글도 가르쳐주세요. 글도 몰라? 하긴 이때 글을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죠. 보통 시대가 명나라쯤이긴 한데 글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만 나는 먼저 가서 장모님께 오늘 전과를 보고하겠네. 자네도 일찍 쉬게나.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하니까요. 이제 다른 외성 제자도 없으니 온갖 구전 일은 자네에게 기댈 수밖에 없군. 이런 건 그저 자비일 뿐이죠. 3사형 어깨 위에 짐이야말로 정말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지. 참으로 한탄스럽구나. 스스로 동량의 제목이라 여겼건만 문파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다니. 문파의 재산도 거의 다 팔아버렸고 이제 남은 수입만으로 살림도 어렵구나. 다음 달에 빚은 또 어찌 갚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리고 또 뻔뻔하게 사제들에게 학비를 받아내야 하니 애써도 욕만 먹는 일이니 정말 사람 할 짓이 못되네. 이러면 안 되지. 잠자기 전 다시 한번 장부를 정리해야겠다. 자네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쉬게. 다음 달에 시험도 있지 않나? 입실 제자가 되렸거든.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정진하면 혹시 또 뜻밖의 성취를 이룰지 모르지.
삼사형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버렸다. 정말 힘드시겠네. 속담에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망하는 데는 평범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나도 당문으로 돈을 벌 생각을 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너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현재 나는 당문 졸개 5활. 내 상태는 1박 서산. 강호의 명성을 떨친 천하제일 암개 대가. 여러 대를 이어온 문파로 문의는 입실과 외성으로 나친다. 외성제자가 문화에 들어오려면 노역에 복무하여 공적을 쌓아야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사문에 인정받아야 비로소 입실제자가 되어 사문의 성인 당씨를 따르고 외부에 전수하자는 심화와 무공을 배울 수 있다. 십수년 전 당문은 큰 병고를 겪어 선대 고수들은 모두 흩어지거나 죽고 현인 장모님만 남아 문파를 지탱하고 있다. 안 좋은 일이 있었군요. 그러나 장모님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기울어진 형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당문은 운도가 줄어들어 이미 쇠락하였고 지난날의 위세는 사라졌으며 지금은 강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니 실로 풍전정화도 같다. 문파 자산은 만냥이 마이너스고요. 외성, 찻집, 약방, 온천, 의전 아무것도 없고 문파 명성도 바닥이고 제자 수는 50명이에 단결력도 뭐 썩 좋지 않고 속성. 아 이게 내 스탯인가 본데? 해피, 도검, 암기, 원장, 내력, 체력, 기능, 뭐 스탯 나오고요. 심계가 뭐야? 소삼해? 음양 조화, 그렇고 운명이 뭘까? 행란, 당신의 일기. 당문 암기총 내 일기는 또 일기 먼저일까? 당문에 구르던 시절의 기록이다. 시간 날 때마다 썼다. 입이 더러워졌고 몇 장을 찢겨나가는데 예전에 뒷간에 갔을 때 풀을 뭔가 종이고 속기감이 찢었었기 때문에 아유 실수로 우클릭 눌렀다 날라갔네. 자기 일기를 자기가 이렇게 위치고 배. 당문 제자라면 누구나 한 권씩 가지는 무공비급. 독경과 함께 당문의 양대 보물로 꼽힌다. 보물인데 저렇게 흔하게 나눠주는 거야. 당문 암기 총각이. 사문의 스승에게 실결과 운기 수법 전수받지 않으면 독학마다 한치도 나아가기 어렵다. 현장의 망형로는 이미 지겹도록 이끌었다. 얘는 아직 그 스승이 없으니까 외문제자라 스승이 이제 배정되지 않았으니까 막 그냥 교관 같은 애들이 단체로 가르친 정도니까 이제 배우지 못하는 거지. 그 신결과 운기 수법을. 그래서 이게 약한 거구나. 논어 춘추시대 사상가 공자의 언행을 모은 것으로 육아의 대표 고전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삼사형이 서당 훈장으로 일하던 시절 그걸 모르던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 알기 쉬운 일상 언어로 고쳐 편집한 간단한 백화본이다.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네. 그 삼사형도. 맛있는 요리를 몇 가지 사놔도 환심 사볼까. 연수면 안개 먹물이 들어있는 탓에 아무리 깨끗 청소해도 매일 아침 수련 들고는 정말 지저분해. 누군가 집을 청소해야겠지. 뭐 산 아래 내려가 생필품 사와야겠고. 남방제자 행동력은 3개 있어서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삼사형이 조수가 되어 문판에 크고 작은 잡모를 도와야겠어. 강경당 장서관리인 겸하여 대출기록도 잡았지. 틈날 때 혼자 책을 뒤져볼 수도 있어. 꽤 괜찮은걸? 정신당 당번을 맡으면 간단하고 풍성한 일들을 좀 처리하면 돼. 정신적 부담도 없을 뿐더러 수신 양성에 도움이 되지. 다만 더 이렇게 편한 일을 골라 하다가 남들 눈총을 사기 십상이지. 제자방 들키지 않은 대나무들 아니씨. 제자방은 좀 일단 그 사형 좀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건가? 사건 거울 보기. 내 생각엔 내 외모가 내면이 더 중요하다.
못생긴 애들이 주로 말하는 말이야. 잘생긴 애들은 잘생긴 애들도 이런 말 하지만 못생긴 애들이 이런 말 할 때 정말 공감이 안 가죠. 됐다. 사람 분수 알았지. 한해 대장부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가슴 가득한 포부의 학식과 예의 범절에 있는 것. 그렇지 않다면 겉모습만 좋아봤자 결국 평소에 아무 의미 없이 살다 끝날 뿐이야. 자기 전에 책이라도 한 장 더 읽어야겠다. 내면은 조금 더 숭실히 하는 거지. 겉으로만 풍요를 흉내내는 것일지라도 뱃속에 먹물 한 방울 없는 것보다 나을 거야. 아니야. 잘생기면 끝이야. 당신의 희미한 등불빛에 의지해 강경당에서 빌려온 당신 선집을 읽었다. 소사매. 아까 소사매란 게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심계, 소사매. 소사매 좀 볼까요? 소사매 지금쯤 뭐라고 했을까? 아마 벌써 잠들었겠지? 오늘도 소사매 얼굴 못 봤더니 마음의 활력이 고갈되는 것 같아. 못생긴 게 여색은 있구만. 원래 못생긴 애들도 여색을 밝히고 싶어 해. 할 수 없어서 그런 것 뿐이야. 하인처럼 부려먹히는 이 비참한 나날을 버틸 수 있는 건 가끔 멀리서나마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어쨌든 아침 수련 때 볼 수 있겠지. 당문. 우리 문파에 사람이 많았을 땐 나 같은 외성제자는 이런 공동 침실에 자리도 없어서 산 중턱에 있는 당문 외성이 살았지. 그니까 지금 문파가 망해가니까 다 나간 거구나. 외성제자는 어차피. 왜냐면은 지금 가르쳐야 되는 당문인도 당문인 하나 남았는데 고수가 한 명 남은 사람도 아프잖아. 아프니까 이제 다 이 문파 망했구나. 내가 여기서보다 득을 볼 게 없구나 하면서 나간 거네. 그때는 실력이 뛰어난 외성제자만이 이곳 당가 대원 들어올 기회를 얻었어. 항상 사부님이나 사양들 눈앞에 얼쩡거리며 그들의 눈에 들어야 입실제로 발탁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 결국 지금 외성의 전체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고 나는 꿈에 그리던 당가 본체로 이사왔지만 여전히 사부님 눈에 들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외성제자 신세구나. 결국 다 얼굴 보고 사람 가린 거 아니겠어. 지가 못생긴 걸 아는구나. 정말 너무 잘한다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문파 선배들은 그렇게 많은 빚을 질 수 있었던 걸까? 아사나 다 팔아도 갚지 못할 정도라니. 내게 돈이 있었다면 몇 대를 걸쳐도 다 못 썼을 텐데. 요거는 돈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죠. 돈 쓰는 법을 모르거든. 돈이 없어. 참서연께서 살림을 맡아 꾸려가신 덕분에 그리고 옛 명성 이런 덕에 당문 식구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고 있어. 강호. 산 아래에 사람 모집하는데 바빠서 이번 호 강호 쾌보 사는 걸 까먹겠네. 잡지야? 당문은 자기들 문제를 골머리 하느라 강호 돌아간 형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강호 쾌보를 읽으면 꼭 남의 이야기 읽는 것 같아. 지금 강호에서 가장 큰 세력은 여전히 양양 육도협을 장악한 마교겠지. 마교라는 것도 사실 원래 잘못된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식 무협 표현이거든요. 원래 이게 무협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은 보통은 중국에서 김용 작가의 소설책이 보통 근본으로 취급합니다. 왜냐면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 전부터 무협이란 건 있었지만 지금 한국식 무협의 설정은 전부 다 거기서 그 김용 소설을 싹 다 베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명교라고 나오거든. 보통 저런 거에 마자를 잘 안 쓰긴 해요. 진짜 나쁜 살인마 정도 같은 마두 막 이런 거 정도 붙이긴 해도 잘 안 쓰긴 하더라. 그 다음은 아마 전진파, 숭산사, 청성, 점창, 아미, 공동 같은 큰 문파일 테고 천하자일 방파는 개방이고 그 다음은 창방, 백사방이겠지. 예전에 당무도 강호에서 꽤 알아줬는데 3대 세가 중 하나 꼽혀지. 하지만 지금 찾는 이가 드물어졌어. 개방이 제일 큰 문파다 하면은 개방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는 게 거지들은 모두 개방이다 라고 할 정도니까 인구수로는 제일 클 수밖에 없지. 뭐 질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문파시험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당문이 너무한 점이야. 외성제자가 사부님이나 사양의 눈에 들어 입실제대로 뽑히지 못한다면 문파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애써야 해. 하지만 지금은 나와 잡무로 나눠 할 다른 외성제자조차 없는데 어떻게 틈을 내서 무공연마하겠어. 게다가 당문 문규에는 외성제자가 본문 비급을 무공을 지도해줘서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암기 총각은 아무리 뒤져봐야 겨우 서른격이 망형편
이해할 수 있을 뿐 수법과 토납 신결한 같은 걸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앞으로 100년 더 연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할 거 없음 잠이나 쳐자. 아침에 뭐야 있어? 방문 모두가 뗄감과 일상의 옷을 마련해야 돼. 아무도 이 일을 하고 싶지 하지 않는다. 대장간. 이거 어디 가든 노동이구나 이 친구는. 아침에 소사매가 연무장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연무장을 해볼까요? 삼사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사형께서 훈련 지도하시나요? 그래 난 안해. 결국 사부님 세대의 사숙과 사백은 죽거나 다쳐서 모두 은거해버렸지. 잠깐만 일제할 거 추스를 눌렸어요. 장모님께서도 몸이 편찮으시니 무파의 훈련 지도는 결국 우리 몇몇 서열 높은 제자들에게 맡겨졌네. 원래 오늘은 대상 차례인데 그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지. 정말 수고하십니다. 근데 여기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러게나 말했어. 우리가 최근 열심히 모집한 신인들이 한 명도 신고하러 오지 않았어. 예상했던 일이라 해야 할까요? 예, 소사매다. 소사매란 게 내 아래 그거였네. 작은 사매. 그럼 그 큰 사매가 있다는 거네요. 여기 자매할 때 매자인데. 그래서 그 사제 중에 자매님이 계시다 해서 사매라고 하면 됩니다. 당북령. 삼사형 안녕하세요. 악명은 묵령이며 장문의 외동딸. 마치 숲속 작은 동물 같은 소녀로 성정이 냉담하며 항상 몸에 달고 다니는 7개의 방울은 결코 소리 내는 법이 없다. 취미는 종이접기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수란 얘기입니다. 방울이 결국 소리 내는 법이 없다? 7개나 달고 다니는데? 고수야. 고3의 좋은 아침이구나. 너도 비바람과 눈보라 가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구나. 일이 근면하니 정말 사람을 흐뭇하게 해. 네. 좋아할 생긴 거 왜 저래? 저 눈빛 내줘라 좀 마. 소삼에 정말 너무 귀여워. 그녀는 이렇게나 아담하고 예쁘장이가 걸을 때 마치 무게 없는 듯 살랑살랑 부딪히 눕고 떨어지는 것처럼 숨결하면서 자고. 사제, 빗자루 잠시 내려놓고 삼사형을 좀 도와주게나. 그래도 돼요? 저 외송제자인데요? 평소에 자네가 끼어들어 함께 연습하면 누총 살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말이야 보다시피 뒷말할 사람이 아예 없지 않나? 소삼에, 괜찮으냐? 괜찮아요. 좋아, 사제 소삼에 옆에 서게나. 오, 최고다. 심상 50. 우리 시작하지. 당신은 소삼에 함께 아침 체조를 했고 당신의 불순한 눈빛이 끊임없이 그대로 아니 씨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침 훈련 후 체력이 1 올랐네요. 1. 와, 아침 체조는 여기까지다. 다음은 각자 흩어져 조별 수행을. 구호는 이렇게 외치지만 이미 수행을 이끌어줄 사람이 남지 않아.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알고 있다. 비록 네가 문 중에 가장 어린 사매지만 천성이 총명하고 영공도 부지런하며 장문께 독자적으로 만든 천지 무성죄를 또 오직 너에게만 전수하셨으니 어쩌면 네 무공은 이미 나보다 깊을지도 모르지. 그럴지도요. 부인하지도 않더니 사형인 내가 좀 상처받는구나. 그럼 자네는 어떤가? 사제, 지금까지 자네를 특별히 봐줄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모처럼 자네가 영무장 득차지했으니 이번 기회에 한두 수 겨뤄보면 기본 주식을 좀 지도해줄까? 좋은데요? 좋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사형. 비록 장문인의 허락 없이는 본문의 무공 사사를 전수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으로 깨달은 무학의 심득은 예외라네. 자, 오게나. 한판 뜨자. 한판 뜨자 뭐야? 적을 맞서는 것은 바둑과 같아서 반드시 계획을 세운 뒤 움직여야 하네. 혼자 병법 무공편에 이르길 적을 공략함에 있어 최선은 외교로 적의 동맹 끊는 것으로 차선이 무력으로 적군을 두렵게 하는 것으로
최하책이 직접 적군과 싸우는 것이라 했다. 승산이 없을 때 허장성세라 부린 것 중요하네. 적의 위협을 막을 수 있지만 적이 칼날을 들이대는 것 경계해야지. 자, 내게 욕을 해보게. 알겠어요. 명령 90은 적의 기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기를 추가로 회복하며 적의 절초 명령의 위력과 명령 낮추고 성미가 급한 적 경로시킬 수 있다. 일단 도발해라 이거지. 도발. 독 마비 독 마비 역시 단가라서 이런 게 있구만. 이 구자로 쓰는 거기네. 이걸로 기를 모아서 처음에 무조건 기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 이거네. 더럽게 못생겼고. 네가 그런 말 하면 좀 사람이 애를 모르면 사람 못하리. 아주 좋군. 바로 그렇게 하는 걸세. 호시그 결 때 힘을 모아서 날카롭게 펼쳐야 하며 경거방도 근무일세. 이 틈을 열어 상대의 허치를 살피고 적의 체력을 깎아야 하네. 내가 도리는 설파하는 척 할 테니 자네는 틈을 봐서 공격할게. 명령 찌르기. 공격하는데 90 명령을 무효화시킨다. 성정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찔러 피를 붓고 자신이 오히려 겁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찔르면 90을 무효화시킨다. 90. 찔러. 아주 좋군. 바로 그렇게 하는 걸세. 오. 우리 문파는 독과 암기 이 두 가지가 최고라네. 자네는 암기 수법 제대로 익힌 적이 없지만 꼭 우연히 맞춘다면 적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걸세. 내가 다음 소식을 줄 테니 자네는 암기를 던져 날 맞춰보게. 자신의 기를 소모하여 암기를 발사해 상대를 견제하고 피해를 주며 무작위 상태 이상 무적지 부여한다. 또는 적의 90 또는 찌르기를 무효화시킨다. 그러니까 암기가 제일 효율적이네요. 어쨌든 암기가 무조건 제일 효율적인데 효과에 따라서 90이 제일 좋기도 하다. 피했네? 어라? 마치지 못해서도 실망 말게. 조준은 다시 연습하면 되네. 적절한 때에 방어하고 절대 급수로 맞아서 안 되네. 상대 기자가 살아날 때 그 기세를 피하는 거 상책일세. 자, 이제 공격을 하겠네. 준비하게. 이 비장의 절초를 보게. 부채로 자네 명치를 치겠네. 사형이 쓰는 병기에 탈수표 무더기 아니었나요? 왜 부채요? 사제. 내가 병기를 밖에 드러내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일세. 진짜 살수는 이 소매 속에 숨겨져 부채이니 이것이야말로 암기라 부르는 걸세. 오, 똑똑한데요? 원래 암기는 저런 거지. 아연 그렇군요. 맞을 준비는 기를 소모해서 피해를 경감시킨다. 경미한 피해는 무효화시킨다. 성공적으로 방어할 경우 기를 회복하고 맞을 준비를 실행하면 추가적인 쳐내기 확률과 암기에 대한 회피 확률을 얻는다. 야, 무조건 딴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네. 맞을 준비. 혈이 이건가? 체력이 혈인가 본데요? 아주 좋군. 바로 그렇게 하는 걸세. 승산이 있다면 시기를 눌러 온 힘을 다해 절초로 적을 제압하는 것도 좋네. 농담하는 거죠? 제가 무슨 절초가 있겠어요. 무작 좀 세게 베는 것 뿐인데요. 염려 말고 마음껏 덤벼보게 내가 받아줄 테니. 절초, 대량의 기를 소모하여 온 힘을 다해 강력한 공격을 펼친다. 찌르기, 암기 명령을 무효화시키 판세를 뒤집는 비기를 할 수 있다. 무조건 가위바위보에서 무조건 이기는 기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암기 찌르기 90이 세개 가위바위보로 봐야 되나? 절초! 야, 모션은 3D야. 좋네. 바로 그거라네. 우리 다시 몇 수 연습해보게. 자네가 공격하고 내가 막을 테니 어디 덤벼보게. 아이. 별투 매 회업 시 짝시 기는 자동으로 회복되며 그 양은 성정에 따라 다르다. 성정이 높으면 기가 빨리 회복된다. 각 명령에 소모하는 기, 부상시 회복하는 기, 절초 사용의 조건이 성정에 따라 다르니 전술은 마땅히 상대에 맞춰 세워야 한다. 적이 무언가 대비하는 것 같다.
데뷔 헬턴이 반갑습니다. 데뷔한다고 하면은 90이죠. 내 기 박살난다네. 90 원거리 공간 살인법을 쓰게 만들었다. 사람이 얘를 모르 살아 무엇하리. 기가 모이지 않아 뭘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무협지를 제가 평소에 그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설정 같은 거 잘 알아갖고 재밌긴 하네요. 근데 이러면 기가 없어서 뭘 못 쓰긴 하는데 암기 타이밍 같은데? 암기 타이밍, 그치. 빗나감, 그렇지. 저기 무언가 대비하는 것 같다. 대비하면은 90. 아, 이게 구력이 높은 애가 성공하는 거구나. 90 대 90이면은. 얼추 됐군. 여기까지 연습하도록 하지. 삼사형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상당한 수확을 거두었다. 체력이 경공 11. 소소한 일이야 별것 아니네. 비록 직접적인 무거운 가르쳐줄 순 없지만 이렇게 가끔 겨뤄보는 건 수고의 자체. 다음엔 네가 진전이 있다 느낄 때 언제든 나를 찾아 함께 연마해보자꾸나. 소사매. 아, 가버렸네. 소사매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놓쳐 당신 통탄했다. 침상각. 아이, 주인공 변태 새끼냐고. 그거 뒷산 가서 경공이나 좀 늘리고 오죠, 경공? 어쨌든 이 문파 자산은 지금 늘릴 수도 없고 항문은 밤에 늘리고 강경당에 가서 뒷산 낮이니까 뒷산 좀 갔다 오죠. 업무 수련이 있네. 하지만 땔감 공헌도를 좀 구해야죠. 성정도 올랐고 체력도 올랐고 경공. 오, 이것은 고된 노역이다. 길은 가파르고 위험하며 땔감과 물은 무거웠지만 당신은 훌륭한 일을 완수했다. 하루가 지나면 발걸음 굳건해지고 몸이 단단해졌다. 원래 이런 게 수련의 기본이잖아. 약간 그 옛날 그 막 취권 같은 영화 있죠. 대표적으로 취권이라고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기본적인 수련들은 다 이런 거의 시작이란 말이야. 왜? 사람의 기반을 만들어야 무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대 운동 스포츠에서도 기본을 만들잖아. 하루 종일 뛰고 이런 것처럼. 저런 게 기본이지. 역시 마지막은 강경당. 함사형한테 가야지.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볼까요? 아, 자네롭군. 미안하네. 잠깐만 기다려줄게. 저 바쁜 모양이야. 면목이 없군. 내가 사제에게 공부하러 오라고 했지만 지금 정신은 바빠서 말일세. 사형은 먼저 바쁜 일 보세요. 나중에 한가해지시면 다시 사형께 가르침 청하면 되죠. 좋네. 자네의 이해에 감사를 표하네. 사형은 선비로 당문의 장사사를 만난 동시에 집사와 장부관리도 겸하고 있다.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바빠. 삼사형이. 안경당에서 삼사형이 강호의 기이한 소문과 일화들을 들으며 견문을 넓히거나 이야기 어려운 걸 접했을 때 삼사형에게 찾아와 가르침을 청할 수도 있다. 공헌도가 오르긴 했네요. 심상 깎였지만 그냥 깎인 정도가 아닌데 학문도 오르고 수양도 오르고 호감도도 오르고. 어느 날 합동 수련이 끝난 뒤 갑자기 어느 날이야.
그냥 동작만 따라하면 권법술에 참가했을 뿐이지만 몸을 움직이 정말 기운나. 나도 좀 강해진 것 같고. 계속 수련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대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 마음가짐을 가진 놈들은 대업이 못 되는 거야. 그럴 리가 있나? 개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사형들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네가 나한테 물어? 내가 너한테 여기서 뭐하냐고 묻고 싶은데? 너 고작 외성주제자 주자의 얌전히 일을 알 것지? 슬쩍 합동수련에 끼어들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냐? 저희 문파 균의 외성제자는 합동수련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만. 불분율이란 말 못 들었냐? 언제부터 외성제자들이 이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니게 됐지? 예전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쳤지만 지금은 다른 성씨 제자도 없는데 너는 아직 자각이 없냐? 문중에 크고 작은 일들은 설마 우리 입실 제자들이 직접 처리한단 말이냐? 그러면 본문에 너를 뭐하러 두겠냐? 이 역시 문파 무협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나온 저런 쓰레기들 항상 나와야지. 네가 수련하고 싶다고? 그럼 좋다. 마침 우리 사형제들이 시간이 남대. 너를 좀 깨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깨친다는 게 정말 깨버리고 쳐버리고 걸까 걱정되는 거? 하하. 이놈들과 싸우고 싶다. 접해버리고 싶다. 내 마음에서 간절히 그걸 바라고 있지만 사서 고생할 필요 없지. 아, 심상 박살났는데요. 사장들 말씀 옳습니다. 전 바로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 겁쟁이 쫄았네. 됐다, 이번만 봐줬지. 다시는 눈치 없이 연문제 거슬른 걸 내 눈에 띄지 마라. 네가 연문제 나왔을 때는 오직 바닥 쓸 때뿐이었다. 알아서 그랬냐?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 때어도 너 같으니 너 밖에 나가 당문 사람이 하지 마라. 너랑 같은 무판하기 창피하다. 사형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저놈도 결국 무고 배우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만하지 않습니까? 저놈 저 얼굴 좀 보십시오. 제주라도 키지 않고면 어디 살겠습니까? 너 얼굴 갖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 그렇게도 하겠네. 좋아. 네 무공 배우고 싶다고 했지? 그것도 괜찮지. 문파 시험날 당원 모든 사람 앞에서 네 직접 당원 무공을 체험시켜주마. 그걸 안됩니다. 사형. 모처럼 대놓고 사람 팰 수 있는 기회인데 이 아우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이 외성세자에게 무공을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울해서 저놈들은 쓰러뜨린다. 정말 너무해.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 대장부의 목숨 심전에 걸려 넣지 않다고 했으니 내가 언젠가 오늘의 원한 씻고야 말 테다. 하지만 내가 무슨 재주로 복수한단 말인가. 저놈들은 당문의 입실 제자로 나보다 늦게 입문했고 자질도 나보다 크게 낫다고 할 수 없는데 단지 사부님이 지도를 받았던 이유만으로 나보다 무공이 강해졌지. 시간 지날수록 나와 저놈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겠지. 복수는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말 거야. 문파 시험 날 때도 또 한 차례 치욕을 당한 걸 피할 길이 없겠구나. 그때 소삼에서 지켜볼 텐데 아마 난 수치니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 절벽에 뛰어내는 게 낫겠구나. 허튼 소리. 화가 치미는구나. 누구야? 누구요? 귀하께서는 어떤 고귀한 분이십니까? 어찌 저희 당문 뒷산에 계신 겁니까? 미래에서 오신 것 같은데 복장이. 공면이. 못 깨는 소리. 이 촉당에 봉우리가 수백 수천 개이니 누구든 와서 좋은 거 찾아 집 짓고 살면 그만 아니냐. 내가 너희 당원보다 먼저 대대로 이걸 살았다고 하면 네가 어찌 가려내겠느냐.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굳이 내가 알려들 필요 없다. 방금 내 듣기로 너는 단지 남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마다 스스로 목숨 끊고 싶다 말했느냐? 귀하께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더러운 꼴을 당하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당문에 사부들이 없느냐? 어찌하여 장모님이 장형사에게 보고하지 않느냐? 귀하께서는 저희 문파의 직책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군요. 나는 너희 당문과 인연이 매우 깊다. 현 당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전 장문인도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지. 그전 장문인을 알 정도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고귀하신 분인데요? 그러셨군요. 실례했으나 원로 선배님이셨군요. 후배는 목소리만 듣고는 나이가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상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될 일인데 너는 목소리만으로 사람 판단하려 들었더니 가소롭구나. 쓸데없는 말을
그만하고 어서 내 물음에 답이나 하거라. 그것만으로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장모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장영사께서 공명정대하시니 그분들께 아뢰면 오늘 치욕은 틀림없이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배의 원수는 오늘 저를 괴롭힌 그 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 네 말에 뼈가 있구나.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후배의 진정한 원수는 바로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이 세상입니다. 후배가 스스로 강해지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 이런 일을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불쌍한 거. 심상도 빵이고 씨. 얼굴도 못생기고 무궁도 형편없지만 제법 기고는 있구나. 네 말인즉슨 반드시 네 손으로 직접 끝을 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예, 직접 끝을 봐야 합니다. 후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저들을 때려 죽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저들에게 맞아 죽겠노라고. 헤, 이런 굳은 기계를 지니고 있다니 보기 드문 녀석이로구나. 이 일을 노부가 우연히 보게 되었으니 부득이하게 나서 좀 거둘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이십니까? 선배의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이 일은 저희 문파 내부 문제라 아무래도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둘러 거절할 필요 없다. 노부는 그저 네게 가르침 몇 마디 내려줄 뿐이다. 결과가 어떠할지 네 자신의 깨달음과 타고나 복에 달려있으니 너는 잘 새겨 듣도록 하거라. 형태가 없는 것을 도라고 하고 형태가 있는 것을 기라고 이르니 기가 없으면 도가 드러날 길이 없고 기가 아니면 도가 머물 곳이 없다. 오직 성인만이 형태를 어쩌고 저쩌고 샬라. 이것은 저희 당문 암기 총각 첫머리 개론이 망형편이 아닙니까? 선배님께 누구십니까? 저희 당문 암기 총각을 메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뭐가 그리 신기하냐? 암기 총각은 너희 내외 제자 막론하고 다들 한 권씩 가지고 있지 않느냐? 차이가 있다면 암기 수법과 통합 신기를 전수받았는 것 뿐이지. 게다가 이 망형론 좋게 말하면 경전을 인용하고 옛 사람들 학문을 널리 받아들인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기저기 남의 말을 베껴 자신의 일을 뒷받침한 데 쓴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네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것보다. 그거야 당연히 이해했지요. 저는 망형론을 거꾸로도 외울 수 있습니다. 아마 당문 안에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아. 그렇다면 넌 보고도 이해 못한 거로. 글자를 하나하나 외울 줄 알지만 그 속에 담긴 이치는 모르는 것이야. 아, 우리의 무협지에서 무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치입니다. 깨달음. 이게 중요하지. 암만 강한 무공을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약하다 이거야. 사실 그 막 길거리 저작거리에 굴러다니는 무술 원법으로도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거거든요. 내 생각에 너희 당문에서도 이를 깨달으자면 없을 것이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 말씀 좀 저는 믿기 어렵네요. 장문이 대사형 이사형께서는 무공과 견시 그리 높으신데 결코 이해하지 못하셨을 리 없을 겁니다. 당문 외성제자는 심결 수법 전수를 금하고 내성제자 타문학 문학 수련을 금한다. 이것이 그들이 망형론 이해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니 맹호적으로 비호할 필요 없다. 망형론은 천하의 지구와 무학의 이치다. 그 도를 깨우치면 형태를 잊고 어떤 물건을 손에 쥐어도 암기로 쓸 수 있다. 아까 말했듯 딱 그런 거예요. 길거리에 거저있는 삼재건법이라고 하죠. 3번 휘두르는 법이라고 해서 배기, 내려치기, 배기, 찌르기 이것만 적혀있는 제기를 삼재건법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잘 깨달아도 세계 제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이치구만. 이런 게 맛돌이지. 바로 그 이치지요. 그렇다면 노부가 네게 묻겠다. 암기란 무엇이냐? 암기란 이런 것 아닙니까? 쏘아서 해치는 물건입니다. 방심을 틈을 타 남을 해치는 물건입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절반은 맞다. 하지만 네 암기에 대한 해석은 지나치게 편견에 치우쳐 있으니 속인의 안목으로 본 것이다. 네가 만약 남을 방심한 틈을 노리는 것이 비겁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온갖 방법으로 익히려 한다면 이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 아니겠느냐. 무예를 배우기지 남을 기습할 생각부터 하는 것이다. 이거 크나큰 깨달음인데 사람이 잘못됐다. 먼저 찌르는 게 아니다. 이거 마음부터가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거다. 왜? 왜냐면은 늘 기습하는 게 전제 조건이 아닐 때도 있으니까.
천하제일이 될 수 없다.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 한마디 말이 자신조차 미처 생각지 못했던 본질을 꿰뚫리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도덕이 깎였다고? 왜 도덕이 깎여 이거? 진정한 암기란 애매모호하고 형태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예상이 벗어나 하늘에도 땅에도 있고 풀에도 나무에도 있으며 물일 수도 바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 뒷갈이 휴지일 수도 있다. 입 밖으로 내 말이나 심지어 네 얼굴조차 일종의 암기가 될 수 있지. 사람 얼굴 갖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스페인. 그 말씀 참 일리 있습니다만 제 마음은 까닭없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지금 내 암기에 당하지 않았느냐? 맞네요. 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아이, 웃는 거 귀엽네. 야, 또 웃고 다녀라. 웃으면 좀 귀엽다, 야. 사물에 얽매이지 말고 당문 암기 총각에 집착하지 마. 망형론으로서 천하 각 문파의 무공을 익혀 그 도를 얻되 그 형태는 있고 도, 창, 곤, 검, 권, 창 모두는 암기처럼 연마하다면 네가 쓰는 것이 어찌 당문 무공이 아니겠느냐. 결국에는 외성제자니까 어차피 본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다른 각종 문파들을 다 익혀서 만류기종이라고 아시나요? 만류기종? 모든 것들은 만 가지 물체들은 결국 한 가지로 모인다. 라는 그런 건데 그런 느낌으로 가르치시는 거래요. 이게 되게 보통 높은 깨달음이지. 약간 사람이 격투기를 할 때 주짓수를 배우든 뭐 레슬링을 배우든 권투를 배우든 만류기종처럼 그렇고 인자강이 세면 된다 이런 느낌처럼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아니야? 과연 그렇군요. 후배에 막혔던 것도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얻은 바 적지 않으니 선배님의 가르침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아, 저러 한 거야? 크게 감격한 당신의 몸을 숙여 절하며 후배의 예를 다했다. 그리 천번만 뭐 감사할 필요 없다. 노부는 너에게 가르친 것이 없고 네가 배운 것은 모두 당문의 무공이다. 하지만 기왕 네게 절까지 받았으니 노부도 널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비급 한 권 더 주면 어차피 불쏘시개로 쓸 것들이었으니. 무슨 책이지? 금종조, 점창건보. 근데 보통 위나 아래가 좋은 거예요. 위나 아래. 아까 처음에 이거 주사에 굴려서 보니까 맨 위나 맨 아래가 좋아. 금종조나 역전일서. 점창건보. 이게 역천이겠지 이게? 이게 역천이겠죠? 한 번만 더 굴려볼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굴려볼게. 아. 오독 한 번 마지막 한 번. 오독 비록 있네. 금종조 나왔다. 이걸로 할게요. 이것은 명성이 자자한 숭선파의 무공이 아닙니까? 그렇다. 네 그 얻어맞기 좋게 생긴 얼굴 보니 상대와 주먹을 섞으며 싸우는 권법을 익히는 게 가장 잘 어울리겠다. 비급 금종조. 이제 섣불리 죽으려 하진 않겠지? 네가 죽는 건 상관없으나 노부가 보는 앞에 죽는 건 좋지 않다. 네가 그래도 여전히 죽고 싶다면 다음번에 다른 곳을 고르거라. 그때 노부도 절대 너를 막지 않을 테니 이제 노부는 가보마. 근데 어떤 분이시길래 당가 뒤편에 사시는데 당문 뒷산에 사시는데 숭선파의 무공을 갖고 계시죠? 불쏘시개로? 훔친 거 아니야? 막 도적 아니야? 도적? 도둑 아니야 이거? 부인이 아니라 삼가 선배니까 배용합니다. 오늘 베풀어주신 큰은혜 훗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애를 갖출 필요 없다. 끝이 없겠구나. 어차피 이유를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네가 정말 의뢰 갖고 싶다면 오늘 밤 노부를 만난 일에 입 밖에 내지 말거나 장차 무예를 갈고 닦아 당문에 힘껏 돌봐주면 그걸로 족하다. 도적까지 너 도적? 오늘 기이한 만남 분명 내 운명의 전환점이 될 거야. 더 이상 암기술이나 당문 심결에 몽골을 맬 필요가 없지. 연무장 불편하니 뒷산에 다른 문파 무공 몰래 익히고 정수를 꿰뚫어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 오. 연무장 가서 그 소사매나 한번 보고 옵시다. 하루 1 소사매.
단련. 우학이 올랐고요. 단합인력이 떨어졌습니다. 당문의 단체 훈련 3회 3, 4형 지도 아래 심신의 단련으로 청춘의 담을 흘렸다. 수사매가 나타나자 당신의 기분도 좋아졌고요. 다른 제자들은 더욱 분발했다. 실력을 뽐내려고 서로 경쟁하는 의도가 꽤 보였다. 왜 기분이가 안 좋아지죠? 왜 기분이가 안 좋아지죠? 생각합시다. 훈련. 고유한 비급이 왜 없죠? 원장 여기 금종조. 금종조를 수련합시다. 물학 레벨 1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네요. 당몬 암기 총강이나 금종조는 못 배우고 학문을 배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 1 오르는 거야? 1? 약간 운빨이구나. 그러면은 불 모식갱이를 어떻게 올리냐? 불? 금종조를 배우는 거 조건에 뭐 불종? 그거 필요하다 그랬네? 논어는 익히는데 딴 게 필요하다 그래. 강경단 가서 논어 익힐 배경 좀 깔자. 겨루기도 있네요. 점창파. 학문이 오른다. 점창파는 검을 쓰는 문파라네. 하지만 역대 제일 고수는 장문인이 아직지. 그들은 검법이 천도나 믿고 검이 돌을 묶이기 때문에 속세의 일이 얽매일 수 없다고 생각하네. 일단 장문이 되려면 속세의 마음이 생겨 정도로 나갈 수 없다고 믿지. 현인 장문인이 관원객과 그의 사제의 청해생은 흑백쌍검 합격수를 연마하고 있다네. 두 사람은 따로 떼어놓고 봐도 강을 손꼽힌 고수인데 이들이 펼치는 쌍검 합격은 더 대단하다. 장모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두 사람은 아직 절정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둘의 힘을 합치면 실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하셨네. 설령 극락 교주와 용연 대엽 두 사람이 화해하고 손을 잡는다 해도 상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 흑백상과 합격수를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지. 이 강호 소문이구나. 그들을 따지는 게 꽤나 많아서 점창파에 입문한 제자들은 모두 무검과 세검 의식을 거쳐야 한다고 하네. 이로부터 검을 아내이자 친구로 삼고 임검합일의 지고한 경지를 추구하지. 그들은 아주 깐깐해서 손에 잡히는 건 그 무엇이든 암기로 던져버려 우리 문파 제자들과 다르다네. 매일 정성껏 애검을 보양하며 평생 단 한 줄의 검만 사용한 경우가 많지. 검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검이 부서지면 살아도 죽는다고들 하지만 실제로 검난이 묻어지면 새 것을 바꾼 사람도 꽤 있다네. 화염산 건강에 가서 검을 구하는 사람도 적지 않고. 만약 검을 아내로 삼는다면 재혼한 셈인가. 만약 한 사람이 여러 자루가 검을 가지고 있다면 3처, 4첩과 같은 건가? 하지만 일부 점창 점객들은 검도를 추구하다 거의 미치광이가 되기도 한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건 속세 인연이 너무 많아 검을 휘두르는 속도를 방해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천기를 깨닫기 위해서 검을 휘둘러 정을 끊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서자식을 버리는 자도 꽤 있다니. 약간 그 동자공이라고 하죠. 한 번도 여자랑 해보지 못한 그런 걸로 이제 강해지는 거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연장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믿기지 않겠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네. 요즘 과격판정들은 심지어 살친증도 라는 끔찍한 사설을 주장하며 온갖 방법으로 신족을 욕보인 뒤 죽여야 마음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가책도 공력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망상한다네. 저건 마두의 방식 아닙니까? 이 이야기 듣기 참 해괴망측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미혹되어 한동안 점창파의 유행이 있었다네. 벽에 부딪힌 자들은 자기 친족의 눈독을 들여 점창파 혼란을 빠뜨렸지. 난리 날 뻔했구만. 점창 쌍존이 애써 오류를 바로잡고 제지하며 아끼는 제자, 백호검객, 조양검객, 그리고 창송검객 때리고 친족 살해 저지르는 자의 손목을 모두 자르고
화문에 축출하여 관부에 넘긴 후에야 이런 사설이 마침내 사라졌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게 행동력 1입니까? 이게 행동력 1이라고요? 이런 걸 원하진 않았는데. 대장간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는지. 공헌도가 오르고 단조가 오르네요. 강원 암기 총강에 기재된 도에 따라 10개를 견디며 철기를 단조했다. 뭘 만드는 거야? 장비를? 개발? 단조? 문파 규모가 오르고 장비 등급이 올라야지 이게 된다. 이게 업글하는 그런 식인가 보구나. 업글. 무기 먼저 해볼까요? 무기? 찌르기 피해 주사위 1. 그러니까 등급을 5단계로 만들면 이게 열린다. 이게 꾸준히 올려주면 되겠네. 공연 어쩌라고? 공님 하이. 더 단조를 할 수가 없네. 이걸로 끝인가 보구나. 자, 뒷산으로 수련하러 가자. 아니다, 뗄감. 아, 수련해. 부학을 올려. 강문 암기 총강이 드디어 4성에 올랐습니다. 당해줬구만. 한 번도 안 가본? 아니다. 강경단 가서 지식을 올립시다. 점창파 두 번째 이야기, 니교 두 번째. 점창파 이야기 먼저 또 볼까요? 학문이 6이 되었습니다. 무예를 이루고 하산하여 강호를 누비는 점창지대들 모두 스승에게 별호를 받는다네. 예를 들어 백홍공객 서광희와 도행공객 성홍연, 창송공객 여분주, 장문이와 관음객의 절버스레 관음공객이라 불렸었고, 그 유명한 사제의 청해생은 청해검객이라 불렸지. 뭐 이런 식이라네. 그중 창송공객은 여분주는 특히 점창 당대 뛰어난 인물로 등장하자마자 쾌검으로 이름나 모림을 뒤흔들었네. 사람됨도 겸손하여 강호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모두 그를 점창 제일의 쾌검수라 부르지. 강호 벼로라는 건 보통 무공의 독특한 장점을 드러내거나 인품의 특징 나타내는 법인데, 점창파는 이렇게 벼로를 지으니 오히려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특별히 잊기 쉽다네. 점창파는 예전 한 명 경천동지할 기재를 배출했는데 강호인들은 그를 검성이라 존칭했다네. 점창파가 어마어마한 동네긴 한가봐. 사실 검성이란 별은 너무 흔하다네. 툭하면 검성, 검신이라 지칭하는 자들이 나타나곤 하지.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점창검성일세.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전 왕조 점창검성은 고고하고 오만하며 남쪽의 중원으로 봐 검으로 겨뤄 당내 영혼을 모두 꺾었고, 이후 급류 용퇴하여 대리 점청상 검려에 응거했다고 하네. 듣자 하니 검성의 거처에는 3가지 검의가 숨겨져 있어. 저기를 언제 한번 가보란 것 같은데요? 천부적 재능과 검고를 지닌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네. 검성이 옛 거처를 훼손할까 염려하여 평소에는 사람들을 파견해 업격시키고 있지. 큰 공을 세운 점창 제자만 사흘 동안 검려에 들어가 무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네. 나중에 여길 갈 이벤트가 있나봐. 3가지 검성 유출을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당대 검성의 이름을 계승하게 되네. 지위는 점창 장모님보다 높고
대리 황제조차도 파격적으로 예우한다고 하네. 좋은 정보였네요. 오늘은 매월 한 번 있는 장문 대가족 회의 날이다. 매달 오늘이 되면 장문위는 문중 장로들과 여러 장령사들을 정심당에 모이게 하고 그 외 지자들은 평가 이후 하루 휴식가를 받는다. 그리고 외성제자는 같은 방에서 가장 경력이 높은 입실제자가 그달의 공헌을 평가한다. 외성제자들의 명을 받들라 속히 짚어봐라. 갑니다 가요. 비록 본부의 외상제자 너 하나만 남았지만 그렇다고 규율을 폐할 수 없는 도로시 이 사연과 영 꽉 막혔다 탓하지 말거라. 사연께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허 문토구 50이다. 너의 이번 달 공허도 65로군. 당신이 문파 안에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한 모습이 모두의 눈에 띄어 여러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자제 정말 고생이 많고 지금 문중 외성제자 너 하나뿐인데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이리 능숙하게 처리되다니 다들 평소에 말을 않고 있지만 다들 모두 마음속으로 내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사형 칭찬에 감사드립니다. 얜 그래 좀 된 데미가 됐네요. 저 아치는 다 문파 시험에 힘내거라. 너도 빨리 입실제자가 되어서 빨리 우리와 함께 무예를 연마하고 본문을 빛내야지. 다만 그렇게는 자비를 할 사람이 없어지겠군. 하! 그럼 그때가 생각하도록 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도 이제 지겹구나. 자, 다같이 술이나 마시고 노름이나 한판 하자꾸나. 그리 권해주신다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여러 사형들과 함께 어울려 놀며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동문 간의 정이 더욱 깊어졌다. 반합업? 한마디로 일을 열심히 했네요. 연단방을 가볼까? 정심당 또 가봐야겠네요. 연단방 한번 가보고 안 가본 데 가보자. 이사형이 있는데요? 이사형? 이놈 여기서 뭐라고 했지? 죽고 싶으냐? 방쟁 이름은 외자로 쟁 장문인 좌하 둘째 제자 독약을 잘 다루며 약독술 연구에 있어서 스승을 능가한다. 치밀하고 고독하며 깊이가 있어 산을 내려가 돌아다니는 일이 드문 탓에 명성이 사형에 미치지 못한다. 날수상국 날수공자라는 별명이 있어 모두가 경외하며 몰리한다. 이사형 안녕하십니까? 이사형은 당문의 장영사를 맡고 있어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기에 연단방의 일을 도우려는 제자가 적다. 그래 죽으러 왔다 어쩔래. 일하러 왔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불쾌하니 저쪽 구석으로 가서 할 일을 할 거라. 예. 노무로 왔다 까닭없이 악담 들어 매우 상처받았다. 연단 실력이 업. 당신은 독경에 적힌 내용 바탕으로 응용하여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당신의 원수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상상하니 기분마저 좋아졌다. 독약이네요. 독약을 만들어볼까? 근데 돈이 없다. 돈이 없어. 이것도 업그레이드 하는 거네. 이러면 나가서 돈을 벌고 와야겠어.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대문 밖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돈을 벌고 와야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뭐 개발할 수도 있네. 오, 아 이거 개발을 바꾸는 거구나. 지금 뭘 개발하는지를. 아 이런 거구나. 알았어. 한 번 가면 여러 날 돌아오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가도록 하고 정심당에 한번 가봅시다. 정심당. 정좌 명성
무력이 떨어지네요. 좋은 건 아닌데. 내공 수련이 조금 쌓인 것 같다. 쌓인 건가? 아, 왜 다 쥐똥만 하냐 얘네 지금 아직은. 아, 쥐똥만 해 아직은. 자, 대문 밖에 나가볼까요? 사건이 있는데? 행상. 은자 1000원? 오, 좋다. 당신은 산 아래 내려가 당문의 독점 약가루, 연고, 알약을 팔고 겸사겸사 땔감, 쌀, 기름, 소금 등의 생필품도 구매했다. 번 돈은 많지만 적지도 않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돈 많이 벌었는데요? 1000원? 좋은데요? 단련. 내력, 경공, 담합. 뭐야, 쭉쭉 오른다, 쭉쭉 오른다, 쭉쭉 오른다. 방문의 단체 훈련 참여했는데 드물게 장문이 직접 지도했다. 모든 사형들은 조기로 맡았고 입실제자와 예성들자 가래자고 모두 투지가 왕성하여 훈련에 최선을 다했다. 역시 단체 훈련에 껴줄 때 꼽줬는데 그 장문인이 하니까 아무도 꼽을 안 주네. 역시 장문인이야. 사람 격담 얼굴 달라진다고? 아니야. 못생긴 건 변하지 않더라. 불학을 얻어야 되는데 불학을 어떻게 얻지? 학문은 10이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해두고. 얘도 학문이 높아져야 되네요. 아, 학문을 빠바박 때려야겠다. 학문 빠바박. 그리고 중순이라서 공원도 50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강경당 가면 돼. 함사형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 함사형 점창파액이 또 들어왔어요. 점창파와 우리 부파는 어떻게 원수를 쳤는가? 이 이야기 길다네. 옛날 옛적에 한 쌍의 강호 협력가 다툼을 벌였는데 무슨 이유인지 중요하지 않아서 어쨌든 각자 할 말이 있었고 모두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지. 이 부부는 사람들을 끌어들여 시비를 가렸는데 강호인들이라면 되게 말이 막히며 자연히 무력을 쓰게 되지 않나?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 문파 선배가 휘말렸다니. 그때 마침 지나가던 점창파 검성이 일부러 어수룩한 척하며 굳이 그 일에 끼들었다가 계획대로 사람들에게 얕보이니 이내 본 실력을 드러내 모두 경화시키고 그 위세를 좌중으로 찍어둘러 모두가 자기 말에 따르게 만들었네. 그러자 우리 문파 선배가 크게 노하여 외쳤다네. 만사는 이치를 넘을 수 없고 네 무공이 고졸한다 한들 어찌하겠느냐. 다른 이들은 네게 아침할지언정 당문은 결코 그리하지 않으리. 우린 너를 이길 수 없으나 네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말을 마치곤 독을 마시고 자결했다네. 당시 당가 장모님께서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격분하시오. 몰래 독을 써서 검성의 무공을 아예 패해버렸지. 그가 무공을 익혀도 남을 깔볼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한 걸세.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두 문파는 이로 인해 깊은 원한을 맺게 되었지. 우리 문파와 점창파는 크고 작은 싸움을 수십 번 했을 걸세. 보통은 점창파가 먼저 촉중으로 쳐들어오고 가끔 우리 사람을 보내 도구로 혼쭐 내기도 하지. 점창파는 대리에 있으면서도 중원 6대 문파를 자처하고 있다네. 중원으로 이주할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늘 우리 문파를 악의적으로 방해받아 지금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 20년 전 구마교와 결전 이후 우리 문파는 원기가 크게 손상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창파가 또 기회를 틈타 시비를 걸며 우리 장모님께 도전했네. 그때 장모님께서는 이미 병환 중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인들을 이끌고 응전하셨지. 이 싸움은 예상외로 오래 계속되어 하마터면 난공세가 조차 말리지 못할 뻔했네. 사모께서는 바로 이때 어리소삼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셨고 장모님께서는 비통함에 극에 달해 병의 골수에 깊이 들여박히셨고 지금까지 여전히 고통받고 계시네. 아이고. 그래서 점창파랑 지금 가면은 난리 나는데 점창파에 가서 큰 일을 해서 점창파에 있는 그 검성이 남긴 그 검훈을 보아야지 되는 그런 게 있네? 심각하구만. 장모님께서는 점창 검성 격파하셨지만 당문은 패했다네. 남군 가주의 중재하에 장모님께서는 검성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저 검을 봉인하고 은거하셨을 뿐 그 대가로 점창군이 퇴각하셨지. 은거하신 그 장모님인가 설마? 아까 복면 남자 봤던 게?
오늘 그 계적 세놈이 분명 자칭해서 내 상대하려고 할 거야. 올 테면 와버려. 목숨 걸고 싸워주마. 판정이 대사형, 3사형이나 장문인이 돼야지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장문이 나왔다. 계속. 우리 당문 제자들은 오늘 무파 시험에 각자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도록 하여. 당중령. 본명은 당중령이며 당문의 현임 장문임. 성정이 강렬하고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는 인물로 한때 무리 10대 고수라 불린 적이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어마어마하신 분이네. 아쉽게도 중년이 지난 후 신체가 예전만 못해져 비연 유성령은 더 이상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장문인의 가르침 받들겠습니다. 제자들이 장문님께 실력을 선보입니다. 오늘은 장문님께서 기력이 좋아 보시니 다행이다. 장문님을 뵙자 사람들의 마음에 들뜨고 모두 팔을 걷어붙이며 실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장문님께서 보고 계시니 이따간 이놈을 너무 심하게 패면 안 되겠군. 어쩔 씨. 제자들은 두 명이 짝을 짜 수식을 겨루기로 시작하며 제자 자신의 무공 실력 향상을 보여줬고 시험관을 이를 평가하며 하나하나 지적하고 지도했다. 마치는 당신 차례가 되었다. 평정심을 유지하자. 긴장하지마. 기껏 해야 지는 거겠지. 내가 진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 얼마든 더 꼴 사놓을 수 있는데 별거 아니야. 사제, 네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 이번엔 네가 평생 연부장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도록 해주마. 한판 뜨자. 암기 던지겠습니다. 선빵.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좋아요. 이번에는 90. 아이 당했네. 찌르기. 아 계속 맞을 준비 잘한다 야. 이번에는 제가 때릴 거니까 맞을 준비. 그렇지. 이번에 제가 안 때릴 거예요. 90. 으아! 꿈틀거리며 움직이려는 것 같다. 간다. 절초. 어림없지. 이것이 절초라는 거다. 맞을 준비? 암기! 컷! 허접한 녀석. 별것도 아닌게 까불어. 왜 다 땀땀 흘려요? 무슨 일이야? 내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어! 봤지? 내가 이겼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왜 성제자 따위게 지다니? 당신의 승리는 모두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고 잠시 동안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눈앞의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반함력이 떨어져? 내가 이겼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저 녀석 평소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왜 성제자한테 지다니? 알고 보니 종이 호랑이였구만. 보기만 좋지 쓸모는 없네. 저 새놈 평소에 신임 괴롭히기만 좋아하더니 자기들 실력 형편없었군. 다음에 또 위세 부리려면 내가 몇 대 갈겨주지. 으코, 너 두고 보자. 말 그만하고 일단 가자. 다들 우리 쳐다보고 있잖아. 못난 놈들. 좋다. 이리 오너라. 설마 나도 입실제대 되는 건가? 네가 크게 진보했구나. 스승도 없이 이만큼 이룬 것이 대단하다. 네가 쓴 총식은 비록 본문에 나온 것이 아니나 그 정수는 본문의 도매에게서 나왔다. 이 깨달음이 비호함에 스스로 새로운 경지를 열 수 있었던 모양이로구나. 장모님께는 숨길 수 없군요. 넌 이제 왜 그래? 장모님 어르신? 장모님! 장모님, 제가 신뢰의 용어사 주십시오. 혈도를 막아 내공 흐름 진정시켜야겠습니다. 후삼에
장모님께서 갈아입으실 깨끗한 옷을 가져오고 연단방에 나를 기다려라.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입실제자 낼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놓친다고? 괜찮다. 장모님의 오래 병환이 재발한 것이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마음에 들지 마. 네 잘못이 아니다. 사제, 넌 아주 잘했다. 장모님 병세가 안정되면 내가 당신이 장모님께 네 입시를 허락하시도록 말씀드리겠다. 장모님 쓰러지자 제자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당신이 승리했을 때 충격은 이미 희미해졌고 그날 밤 몇몇 짐을 싸서 마르트 당문을 떠났다. 아, 유일한 고수가 지금 죽을랑 말랑 하니까 또 유일한 고수인데 아, 더 안 좋아졌네. 당문 상황이. 집 상황이 더 안 좋잖아. 사제, 너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네게 무공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기어 이겨내다니. 내가 이번에 정말 괄목상대했다. 수법이 좀 법무 무공 같진 않았지만 그래도 법무 무공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네 스스로 깨달은 거니까 출식이 좀 이상해도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사형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이번에 정시에 입실제자가 되는 거 틀림없이 문제없을 거야. 일단 네가 입실해서 당시성을 맞으면 그때 네 이상한 자세를 천천히 교정해주면 되지.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긴 우리가 널 사제라 부르긴 해도 사실 넌 우리 숙소에 있는 모두보다 훨씬 선배지. 그때 네가 정식 제자가 되면 우리 모두 너를 사형이라 불러야 할까? 사제라 불러야 할까? 뭘 그렇게 몰려있어? 비켜, 우리 길 막잖아. 말 곱게 해라. 뭘 그렇게 사납게 구냐? 아직도 잘난 척하고 싶어? 우리도 여기 3명 있다. 다시 수적 우세 믿고 함부로 굴 생각 마라. 아니면 지금 나하고 3판 붙을까? 너 가자. 나 바람이나 쐬자. 여기 지독한 냄새 진동하는군. 속 시원하네. 오래전부터는 저 잘난 척한 새 사형들이 눈에 거슬렸어. 이러지 말고 화하는 게 좋지 않겠소? 아, 그렇긴 하지. 고개 숙인 풀 좋은 낯짝들 보니 정말 통쾌했지만 하마터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쓰레기가 될 뻔했네. 결국 문파 사형제의 단결한 게 중요하겠지. 당신은 같은 숙소를 쓰는 두 입실제자에게 찬물을 끼얹었지만 그와 동시에 동문 간의 의리도 생각했다. 처세가 떨어져도 사실 단 한 명도 오르는 게 더 좋죠. 이때 제자 숙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제자 숙소 문 두드리는 소리 처음 들어보는데? 호삼에다. 나 호삼에 소삼에 응 사형. 사형께 사형에게 말 좀 전해달라고 했어. 좋아 말해봐. 아버지, 아니 장모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지금 입실 불가능하대. 에? 이거 좀 심장 깎인다. 쭉쭉쭉 역 깎인다. 바닥났다. 안돼. 호삼에 뭐하는 거야? 토닥토닥. 호삼에는 그녀 나란 방식으로 당신을 위로하려는데 작은 손으로 당신 등을 가볍게 두드린다. 귀엽네. 이제 괜찮아졌어? 아직 좀 슬픈데 몇 번 더 토닥여줘. 토닥토닥. 아이 기분 좋은데? 이제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고마워 소삼해. 그럼 난 갈게. 사양 잘자. 소삼해도 잘자. 실망하지 않았던 거짓말이겠지.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감도 있었지. 이거는 잠깐 공헌도 좀 올려야 돼서 일 좀 합시다. 공헌도를 올려야 돼요. 안조, 도검. 방어구도 좀 올려놓을까? 암기도 조금 올려놓을까요? 암기. 아 이거 소검 좀 올려놓을걸. 됐고 공헌도는 일단 채워놨고 지식 좀 올리러 갑시다. 지식을 꾸준히 올려야 돼. 다음.
그 무파가 없네요. 나 필요한 거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무공이 어디 거야지? 금종조 숭산파인데 숭산파 좀 알아내고 싶은 숭산파가 없네. 아미파는 대체적으로 여자 여승들이 있는 거 있죠. 아미파는 중원 6대 무파 중 하나로 아마 강화에서 가장 오래된 무파일 걸세. 가장 오래된 기록은 춘추전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갔대. 백원조사 사도 현공이 창시했지. 우리와도 아주 가깝네. 여기가 미산이고 거기는 아미산이지. 잠깐 못 읽었어. 비록 이웃집은 그다지 지나진 않다네.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은 청고하고 외톨이 같고 우리는 거만하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래도 우물물이 강물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큰일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지만 평소엔 별다른 교류가 없다네. 장문이 상무는 학렬로 따지면 우리와 같은 세대여야 하네. 하지만 그는 강호를 거의 활보하지 않아 별다른 사족이 없다네. 오히려 그의 그 사제, 풍신, 해무지는 우리 대사형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강호 젊은 세대 중에 중거리라네. 그들은 서로를 후적수로 여기며 서로 연마하고 때론 날카롭게 대립하고 때론 함께 다니니 강호의 미담이 아닐 수 없지. 아미 금정은 불문의 성지이고 문파 제자 또한 대부분 불교를 믿으며 나머지 사람들 도교를 믿는다네. 무공 수료법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 백원주사가 산중의 영험한 원숭이를 모방하여 창시한 권법, 건법, 곤법 등이 있네. 건법은 아미 통비권, 건법은 원공권, 곤법은 원왕곤이지. 후인들은 조사를 따라 또 다른 생령을 모방하여 사형, 학형, 호형, 온갖 권법을 창시했네. 보고 듣고 물들어 익히면 뜻에서 형체를 얻는다 하여 형이라 부르는데 우리 문파 망형편 사상과 완전히 반대라네. 그치, 망형편도 근데 똑같지 않나? 아니, 물드는 거구나. 자연도 결국에 나한테는 모든 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망형편이라 그랬는데 약간 다르긴 하네요. 현재 학문이 8이거든요. 학문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무공을 좀 올려야 되니까 청소나 합시다. 연무장이는 매우 지루하지 누군가 해야 한다. 매월 한 번 있는 당문 대가족 대회 날이다. 딸 오늘 되면 장문이는 문정 장로들과 여러 장령사서 정심당에 모이게 하고 그의 제자들은 평가 이후 하루 휴가를 받았다. 집합하라. 오늘도 평가 날이죠. 갑니다 가요. 봤던 글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나봐요. 봤던 글씨는 컨트롤이 빨리 감기구나. 오늘 하도 겨우 끝났네. 오늘도 피곤하다. 왜 침실에 아무도 없지? 설마 같이 모여 야식 먹으면서 나만 일부러 빼놓은 거 아니겠지? 누구야? 당류형, 사사형이네. 엄청 높으신 분이잖아. 사제, 여기 있었구나. 차 드라이 먹었다. 사사형 날 찾은 거요? 당유원, 본명은 유원이며 당문의 장문 마지막 제자. 산 아래 오가며 약품을 팔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임무를 맡아 일을 즐겁게 수행하며 자주 문규의 허점을 파고들어 사사로운 물건을 끼워넣고 동문 사형제에게 비싸게 말아 차익을 남긴다. 내가 아니라 장모님께서 찾으신다. 장모님께서 날 찾으신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던가? 설마 그 일 때문인가? 이거만 안 나오면 되네. 이대로 가죠? 내가 무슨 잘못했지 모르겠는데 항상 열심히 일해왔잖소. 장모님 너를 혼내신다 한 적 없는데? 걱정 마라. 네가 평소에 열심히 한 일이란 건 나도 다 아니까. 설령 장모님 내 꾸짖으려 해도 다들 네 편 들어줄 거야. 모두 안에 수사미도 포함되나요? 그거 장담하기 어렵겠는데. 그럼 나갈까요? 여미새 정말 제멋대로구나.
원래 그 솔직하게 대답해볼까요? 사사형 소사매한테가 제 칭찬 좀 해주세요. 뭐 해줄 순 있지. 칭찬 몇 마디야 도드는 것도 아니니 효과는 장담 못해도 말이야.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 사사형 기회를 엿보다 정말 소사매가 당신에 대해 좋은 말 몇 마디 해줬다. 소사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얼른 정신담으로 가자. 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너만 소집 명령 못 들었나 보고. 당문 회의는 이래저래 모든 제자를 소집했어. 필시 장문인에게 중대한 일을 발표하신 모양이야. 자, 여기 서 있으면 돼. 난 자리에 가서 앉아야겠다. 당문 회의? 당문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참여한 거 처음이네. 외성 제자가 너 혼자니까. 다들 모였느냐? 이게 지금 나무 전부인가? 장모님께 아뢰입니다. 태사형을 제외하고 외성제자까지 모두 도착했습니다. 그 역정놈은 어디로 쏘다니는 게냐? 내가 분명 전 제자 소집하라 했거든. 내 말을 헛소리로 하는 모양이구나. 장모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대사형이 비록 행동이 거침없으나 언제나 장모님을 경외해왔습니다. 특별히 급한 일이 없었다면 절대 까다롭이 물 참아야 장모님은 위험을 모독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사정이 있을 것이니 벌을 내리시려거든. 우선 그의 변명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활원을 위해 있습니다. 이사형. 파울루가 어느 무파냐? 들어본 적도 없구나. 그게 무파가 아닙니다. 루라고 하는 거죠. 루는 그 루죠. 술집, 기생, 그 루죠. 후삼에 귀마가라. 왜? 소삼에 오늘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귀엽구나. 내가 아직 당문에 남아있는 거 매일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 어젯밤 쌓인 피로가 눈녹듯 사라지는구나. 맥찼어. 내가 보기에 당문 최강 암기는 장문의 동문비기 비연 유성령이 아니라 소삼의 그 자체야. 그녀의 귀여움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니까. 심장을 먹게 만드는 무궁이 아무래도 속수무책이지. 안돼, 정신 차려야지. 이러다가 사람 때문에 몸이 터져 죽게 될지도 몰라. 너 시발해보거라. 화올르가 어떤 곳이라고. 이럴 수가. 본문의 존망이 위급한 시기에 그 역정놈은 기상집에서 놀고 있단 말이냐. 내가 기가 막혀 죽게. 장부님께서 노여움을 거두소서. 화를 내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토닥토닥. 령아, 역시 친딸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네 대사형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그토록 공들여 키웠거든. 어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화 안 내실 거죠? 아비는 이제 화 안 낸다. 그런 됐어요. 오늘 너희 제자들을 불러 모은 뜻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다들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있겠지. 난 단독지휘적으로 말하겠다. 우리 당문 본체 정신답 밖에 현판 4글자가 써있다. 정대광명. 외인들은 늘 우리 당문이 암기와 독약을 즐겼어. 수단이 비겁하고 누구마다 멸시해야 돼. 다들 어찌 생각하느냐. 제 소견은 비웃을 가치도 없습니다. 실로 억울한 일입니다. 저희가 언제 남을 암암리에 해친 적이 있습니까? 설령 싸움을 하더라도 광명정대에게 도전장을 보냈지 않습니까? 헛소리구죠. 칼이나 차 몽둥이나 검을 쓴다고 해서 처신이 더 고상한 건 아니지요. 제자들의 말이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구나. 암기란 결국 병기의 일종일 뿐 모금과 다를 바 없다. 독약은 비록 독하지만 해독약으로 구할 수 있으니 한 칼에 베어 돌이킬 수 없는 도검보다 오히려 인후하다. 병기란 본래 선악이 없고 오로지 사용하는 자의 정서에 달려있을 뿐이다. 내가 아직 문주 자리에 있기 전에는 마음이 조급하여 당문을 깎아내리는 이런 듣기 거북한 말을 조금도 참지 못했다. 누가 장문을 모욕했다 소문만 들리면 천리길 멀다 하지 않고 당문의 깃발 들고 가서 도전장을 내밀었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패배를 맛본 적은 없다. 그 때문에 강호에 원한 살만한 이들에게 모조리 원한을 샀다. 지금만 생각해보니 돌이켜보면 내 잘못이 더 많았지. 자각을 하고 있으시군.
이제 난 늙었다. 특히 이 병을 앓고 난 뒤로 몸이 예전 같지 않지. 우리 문파는 공동파, 점창파와 같은 여러 큰 문파 고수들이 연이어 도전장을 보내와 그 과정에서 큰 힘을 잃었다. 그 일은 우리 당문 선조들이 남긴 오래된 빚이니 우리가 갚지 않을 순 없다. 이제는 하찮은 방파 소문파끼리도 감히 당문이 얕보고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 하다니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싹 다 쓸어버렸을 것을. 이제 내가 늙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어려울 듯하다. 계속해서 장문령패를 내놓지 않는다면 당문의 유구한 역사는 머지않아 이 늙은이 손에 끝장나는 것이다. 너희는 새로운 장문인이 필요하다. 높은 곳에 올라 한번 외치는 것만으로 본문의 기풍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지도자다. 이렇게 뒷전으로 물러난다? 이런 장모님께서 물러나시려 하는 건가? 정말 갑작스럽고 장모님께서 누구에게 잘 물려주실 생각이실까? 대사형은 어려서부터 장문이 따라왔기에 이문화재 가장 오래되었고 무공이 가장 뛰어나시니 장문의 진저를 모두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하지만 좋게 말하면 호탕하고 버리낌없지, 나쁘게 말하면 방탕하고 무책임한 장문의 제목은 아니고, 이사형은 등골과 천부적 재능은 대상보다 약간 뒤떨어져. 하지만 이사형의 독약 제조들에 능해서 독술만 놓고 보면 그 조예가 이미 장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 성격이 너무 음침해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그는 장문이 된다면 모두 긴장하고 조심해야겠지. 이제 세 번째 후보는 삼사형 정도일까? 삼사형 본디 글을 읽던 선비였으나 과거 시험 낙방한 데 크게 마음 고쳐먹고 무공을 익히게 되었지. 삼사형은 시소에 통달하고 경험이 풍부하여 강화도 평판이 좋아. 문제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에 두 명의 천재가 버티고 있으니 평생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걸 일찍 깨닫고 그만 무학의 정제를 도중에 포기해버렸지. 내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거는 이 중에서 3, 4형이 그나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뱀 대비 4형 강해야 되는 게 장문이다 하면은 대사형이 맞지만 강하지 않아도 장문인이 될 수 있다 이거지. 3, 4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난 역시 3, 4형을 지지한다. 대사형과 이상 각자 잘할 분야가 있고 3, 4형은 비록 무공으로 그들 미치지 못할지 몰라도 3, 4형은 인품이 훌륭하고 확실히 뛰어나며 장문인의 깊은 신이 받고 있는 엄연한 당문의 총괄 같은 존재. 당문의 영역과 흥망성쇠를 위해 온 마음을 쏟은 3, 4형의 노고가 없었다면 본문은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르지. 3, 4형이 장문을 개성한다면 현재 공경이 유연하게 대처하여 당문의 난간을 헤쳐나가게 할 수 있을 거야. 제자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후계자는 내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두었다. 너희 세대 중에서 포이와 쟁아 두 사람 가장 뛰어나 각기 장점이 있고 성정은 다르나 모두 동량의 제목이다. 또한 당승이 오랫동안 본문을 위해 몸바쳐 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모두 고려 대상에 넣어야 하겠으나 당승은 되게 싫어하네요. 장모님께 청하옵니다. 천만 번 파나온 건데 그런 끔찍한 생각을 거두십시오. 저는 제 본수를 아는 바 그런 제목이 못됩니다. 제가 장문을 보필하면 잡문을 처리한 것만으로 이미 큰 쓰임이니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 그렇다면 네 뜻대로 하마. 남은 제자들은 아직 경력이 얕고 큰 임무를 맡긴 재능과 덕망 모두 부족하니 너는 그러하지 않겠다. 당문을 빛낼 중책은 필연적으로 내 밑에 대제자, 이제자 둘 중 한 사람의 어깨에 지워져야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밤 너희를 부를 때 이미 결정했다. 장문의 자리에 포위를 전하겠다. 그러나 이 녀석은 행실이 괴팍하고 장문의 호령 귓등으로 들어보면 윗사람 공격할 줄 모르고 억행이 부족하여 실로 여러 제자의 본보기가 되기에 부족하다. 자리 전수권을 잠시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1제자, 2제자가 실력만 좋고 인품도 없고 덕망도 없어. 셋째가 실력이 없는 것 뿐이지 다 갖고 있어서 셋째가 되는데 셋째가 또 할 생각이 없어. 예사형이 이번에 제대로 걸렸고 중대한 일이면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당문의 흥망성쇠야 내 딸아이 평생 달린 일인데 내가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겠느냐. 방금 뭐라고 하셨지? 호이는 나와 너희 돌아가신 사모와 함께 키웠다. 그는 머릿속에 뭐가 든 스승이 내가 가장 잘 안다. 이 녀석은 어릴 때도 활발하고 외향적이었으나 어렸을 때 철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다. 마치 뿌리 없는 거들순간처럼 바람 따라 떠들 뿐 마음속에 책임 두 글자가 없었지.
언젠가 그 녀석이 짐이 생기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 떠도는 버들소도 자연히 인간 세상에 내려앉아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사부께서 하차 말씀하셨지만 이거 결국 장모님 자리를 대사형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이고 이 사람 표정이 정말 무섭고 꼭 사람이라 죽일 것 같네. 여기 더 심한 애가 있는데? 내가 호의를 친아들처럼 여겼어. 그놈이 은혜를 알고 보답할 줄 알다 마땅히 공무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영아를 그 녀석이 시집 보내면 호의의 마음도 오랫동안 당문에 머물게 될 것이다. 영아 아비를 너를 대사형에 시집 보내라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호삼에는 생각이 없다. 당황스럽다. 모르겠어요. 넌 대사형이 싫으냐? 그런 무공이 뛰어나고 준수하면 잘생겼으면 협객으로 명성이 자자. 너와는 어릴 때부터 함께 다녔는데 너희가 혼이 나면 어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럼 아비가 묻겠다. 싫으냐? 아니요. 명아는 아버님 명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됐다. 네게 의지할 곳이 생겨 아비도 마음이 놓은 것이다. 아직 모르는 것들은 혼례를 올리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두알 자기가 장모님 되겠다고 이제 나서겠는데? 야, 너 왜 그래? 표정 이상하잖아. 여미새 아웃. 난 이미 알고 있었어. 수사매처럼 하늘에 내려 선녀 같은 사람은 언젠가 시집을 갈 테고 그 상대가 절대로 내가 아니라는 걸. 난 못생겼고 무궁도 하찮으니까. 대사형같이 젊은 영웅 정도는 되어야 그녀에게 어울리지. 대사형에게 시집 가면 수사면 행복할 거야. 세상살이라는 게 잘나가는 놈들은 죄다 재능 넘치고 겉멋만 부리는 잘생긴 놈들 뿐이지. 사람 잘생겨야 대접도 받게 되는 법이고 나 같은 놈들은 그저 모두에게 손가락질 당할 뿐이야. 내 인품과 상관없이 무조건 날 싫어하고 욕하고 증오하겠지. 잘생긴 도련님들은 무공을 배우면서 검은고, 바둑, 글씨, 그림 같은 걸 배우고 고상한 삶을 산다. 강호도 인생도 그저 놀이처럼 여기면서 잘난 외모를 뽐내고 화려한 복장으로 사람들이 시선 사로잡지. 하지만 난 비천하고 천한 일이나 하며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될 운명이고 살아남은 것조차 힘이 붙이는구나. 하늘의 돌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무엇 하나 공평한 게 없구나. 원래 저게 현실이긴 하지. 슬프구만. 불공평하지요. 그래 살지 않겠단 건가요? 노력 안 하고 강해질 수 없나? 이미 글러먹은 얘기. 살아남아야 한다. 살면 그래도 뭐가 있는 법이야. 당신 누구야? 행화선, 서행. 그래야 말이 되지요. 노공자, 조금 더 노력해보시지요. 본궁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늘이 당신 돕지 않더라도 공궁이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운명의 힘을 얻었다. 들어가세요. 당신이 오길 기다릴게요. 어찌된 일이오 이게. 깨어났구나. 감사형치 침대 앞에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어제 정심당 대회에서 장모님이 의발에 대사형을 전수하겠다고 선포했어. 이후 자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지. 내가 막 맥을 짚어보니 자네가 깨어나는지 모르던 참이었네. 아 그렇군요. 전 이제 끝났어요. 제 인생 이제 완전 암흑이에요. 에휴 사제. 호삼에는 자네가 사모님 부탁으로 어릴 적부터 돌봐주긴 했지만 이제 방년에 빈혈 꽂은 나이가 된 꽃다운 소년이니 여자는 크면 시집을 가야 하고 머지않아 짝을 찾아내 보면서 자네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 호삼의 짝은 바로 저예요. 자네. 에휴 공자가 말씀하시길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듯 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 하셨네. 대장부가 큰 뜻을 품었다면 공명을 세우지 못할 걸 걱정해야지. 어찌 아내가 없을까 걱정하겠네가. 됐다. 젊으니까 처음 정의 맛을 알았으니 누가 말린다 듣겠나. 자네도 쓴맛을 좀 보면 깨닫는 바가 있겠지. 그리 완강하다면 시간을 아껴서 더 이상 침상에 누워 하늘을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말겠네. 나도 강경당으로 돌아가 봐야겠네. 잡일이나 하러 가자. 누워만 있는다고 일에 저절로 되질 별일 없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니까. 있는 힘껏 실력을 보여서 입실 제자 되고 무공을 제대로 배워야 해. 아 이거 퍼펙트 조노우치인데? 퍼펙트 조노우치 반가운데? 언젠가는 수사매를 내 아내를 맞을 거야. 히히. 완벽한 부활에 딱 쓰였다.
완벽했다. 관련하죠? 아사형이네요. 지식을 오늘도 학문을 배우고 옵시다. 학문은 어떻게든 익혀야 돼서. 아미파 이야기 좀 해볼까? 지금 아미파 사람들은 모두 권각 공부를 하여 체격이 강건하고 몸놀림 민첩하네. 그런데 자네는 예전에 아미파가 검을 썼다는 것을 아는가? 검술은 구살뿐만 아니라 매우 뛰어났다네. 전해진 바에 이르면 수백 년 전 당문 조사가 문파를 상시하기 이전엔 족중에 다른 문파가 없고 오직 아미파만 홀로 커서 그때 아미는 검법으로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고 하네. 백원조사로부터 정해진 원공검법은 여러 왕조를 거치며 발전하여 극에 달했지. 하지만 물극필반이라고 어느 날 그들은 갑자기 높은 곳을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 느끼고 검을 버리고 쓰지 않게 되었네. 검은 마음에 갇히고 이를 심검이라 부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을 단련했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으로 만들어졌으면 쓰라고 있는 것이라네. 아미파의 심검은 너무 심오해 나 같은 속이는 이해하지 못하지 평가를 하지 않겠네. 그러시군요. 네네네네네. 학문은 1만 더 올립시다. 학문 1만 더 올리자. 1만 더 올리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아미파 마지막! 아미파는 학렬을 상당히 중시하여 제자가 스승의 절을 올릴 때 모두 자배에 따라 이름 바꾼다네. 예를 들어 장모님, 상모, 풍신, 해무지는 모두 승자 학렬이지. 그들 이전 세대 선배들은 승자 학렬인데 지금은 거의 모두 강호에 은퇴했네. 우리 문파 선배들이 쓰러진 이유와 다르게 그들은 악명 높은 배신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라네. 아미 배신자들은 모두 원승풍이고 강호 변호는 풍중기원이네. 원앙곤을 쓰는 솜씨가 매우 영활하여 당시 강호에는 뛰어난 실력자였지. 장모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셨지. 상대하기 어렵다. 상대하기 어렵다는 말은 듣기에 좀 미묘하지. 이기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는 뜻이라네. 우리 자문파의 장모님조차 까다롭게 느끼게 할 정도니 이 사람 무공이 얼마나 고졸한지 상상할 수 있겠지. 그 장모님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세계 제일인이란 건 아니지만 한 번도 패한 적 없다는 거는 엄청 고상하신 분인데, 저 사람도 센 사람이 까다롭다 할 정도면 세계 10대에 들어온 사람이, 못해도 한 20대 30대 세계 강호 무림에서 20대 30대 정도 순위 안에 든 사람이란 거지. 이자는 젊은 시절에 의를 쫓고 혀술 해마는 정파 협사였으나 후 마교가 발흥했을 때 공명을 세우기 급급해 곤봉을 들고 도전했다가 극락우사에게 패배하고 땅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여 시심단을 받아 먹고 극락교의 사냥개가 되기 자처했네. 그는 훔친 당문의 독약을 아미 산에 풀어 아미를 일망타진하여 투명장으로 사물했네. 아미 선배들 이로 인해 죽거나 경맥이 모두 손상되어 결국 무궁을 패하게 되었지. 원승풍은 그 현격한 공로 인정받아 극락 7선 중 하나로 직봉되고는 아미산에서 왕노릇을 하며 뭔가 방탕하고 음란짓을 골라서 저질렀다네. 후후에는 우리 장모님께서 비연주성령으로 그자의 병기와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발길질 한 번으로 아미 금정에서 차버려 산산조각나 죽었지. 그런 일이 있었군. 수련 좀 합시다. 방문 안개 총광이 아니니까 내공 올렸어야 했는데 어라? 잘못 눌렀네? 근데 이거 불학이 없어서 안되네. 어차피 불학 노너도 올릴 수 있거든요. 노너도 조금 올려봅시다. 얘 쪽 계속 올린 게 낫나?
노노도 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밖에 한번 나갔다 와서 돈 좀 벌고. 사건 행상. 무력이 올랐네요. 봤던 거. 대장간 갑시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예. 연단방. 단합이 떨어지고 명성이 떨어진다? 당신은 독경에 적힌 처방전대로 독을 만들지 않고 기발로 발성 자신만의 처방을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연단방 집단 중독 사건을 일으켰다. 당신 저지른 꼴 좀 봐라. 아, 이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어? 어떡할까? 독약을 강화시켜야 되나? 독약 강화? 아니 이걸 좀 올릴까? 생각보다 랜덤 이벤트가 좀 많네요. 생각보다는 되게 작을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되게 많아. 이거 좀 올려놓자. 공원도는 1만 더 올리면 되네요. 1만. 업무나 한 번 더 합시다. 학문이 이것도 오르네. 한 문파를 경영하려면 높은 학식이 이건 뭐 단문을 했고. 또 공원도는 다 채웠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올리는 거지? 불학을 어떻게 올리? 불학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불학은 불학이라는 거는 저거 불교의 불자 아닌가? 불교의 불자? 맞네. 철포사 금정조 불괴 금시. 숭산파라는 게 이게 그거네. 금강불괴 그거 뭔가 소림사부공이네. 이게 소림사. 일단 이거 2개 마저 올려주고요. 논어 5개 찍어줍시다. 무력과 학문에 1씩 올렸다. 이것도 이건 학문이 또 필요한. 학문 또 저기 이건 아니구나. 당문 암기 총각부터 어떻게 해야지? 안 가니까 나는. 안가 대가족 회의 날이다. 안 봤던 걸로 바뀌었네요? 나 왜 아직도 외성질자냐고. 뭐야 당신 앙포이 비협. 오 사제 여기 있었네? 난 또 소삼의 방 창가 아래 웅크리고 있는 줄 알았대. 빨리 나랑 정신당으로 가서 본문의 가위에 참여하자. 앙포이 이름은 포이. 아 얘가 대사형이구나. 첫째 대지자. 천부적인 재능을 총명하고 호통하며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강호에서는 비협으로 불린다. 암기와 경공은 당대 최고 수준에 이뤘다. 저요? 그래 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가 경력이 가장 오래됐으니 문파일에 대해 네 의견도 좀 들어보려고. 안녕하십니까 대사형.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사제 이번 달 실적 평가 중입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숙할 필요 없어. 이번 달 열심히 일했어? 당연하죠. 그럼 됐잖아? 가자. 다른 사제들은 먼저 시도해. 사제를 데려왔습니다. 제자 조알 장문인을 뵙습니다. 네 진짜 대사형 진짜 잘생겼다.
임무란 이래로 장모님과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너무 긴장되네. 너무 쫄지 말고. 저런 놈의 기로 다닌단 말이야. 애 때리고 싶네. 아, 소삼에도 왔구나. 좋아. 네가 본물에 지낸 지도 꽤 오래되었지. 그렇지 않으냐? 그렇습니다. 벌써 몇 년인지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을 제외하고 네가 본문의 가장 고참이구나. 이제부터 너도 본문 원래 가회에 참여하거라. 제가요? 너는 맨 끝자리 가서 앉거라. 장모님께서 자리를 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앉겠습니다. 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리 있는 거잖아요. 제자 4명에 이 소사매랑 내가 앉는 거잖아. 이야, 대단한데? 또 말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자들 모두 경주를 갈지 않고 말해라. 당문은 원래 당문 순회보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원래 가회. 매월 공헌도 목표 달성하고 난 뒤 차감하고 남은 공헌도 소비하여 이분들 권위 제출하고 문파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헌도 열심히 쌓아라 이거네요. 아, 그리고 채팅창 위치 좀 좀만 바꾸자. 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50포인트 공헌이 필요하네요. 이거는 안가대원 정비하는 거. 그러면은 공헌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네. 100 넘게 써야 되네. 이거는 이벤트 한번 보려고. 화자에 0개 있었구나. 마침 잘됐다. 부탁 좀 할게. 손님 오셨는데 상사형께서 직접 연객송으로 마중 나가셨거든. 미안하지만 네가 먼저 강경당에 가서 어지럽혀진 장부들 좀 정리해줄래? 이따 거기서 손님 접대해야 돼서 말이야. 그건 괜찮습니다만 손님이 누구신가요? 우리 채권자인 여원네야. 보아하니 아무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먼저 장모님께 보고하러 가야겠어. 채권자한테 큰일이잖아. 조졌네. 삼사형 안녕하세요. 사제. 저 뚱뚱한 사람 채권자 여웅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씨지만 회계를 담당 선생일세. 참선 저에게 말씀하셔서 어떡해.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걸요. 듣고 보니 그렇네. 미안하네. 내 마음이 급해서 정신이 없네. 당신들 지금 머리 맞대고 무슨 작당지 꾸미는 것이오? 이 여보도 수십 년간 장사파를 구른 사람인데 어설픈 장기를 꾸려서 그래서 속여 넘길 생각이 있었다면 어림없을 줄 아시오. 영께서 농담이 과하십니다.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돌려 말하지 않겠소. 우리 여씨 상에는 촉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상단이오. 당신의 당사협은 얌전히 보따리 정수나면 그만이지. 야심이 지나쳐 자꾸 우리 상회가 같은 물건 경쟁만 붙으면 맞서고 있어. 우리가 뭘 팔든 그대로 따라 팔고 심지어 경공을 믿고 다른 성의 물건까지 떼우니 우리 상행에 신선한 물건이 팔리지 않아 썩어난 듯 이만저만 피해가 많이오. 사사형은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실로 드릴 말이 없습니다. 내가 반드시 장모님께 아뢰어 그에게 단단히 주의해 줄 것이지. 부디 여왕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네, 그저와 일일이 상대하지 않겠으나 우선 당신의 당문과 총결산부터 해야겠어. 내가 젊었을 적에 당신의 당문 선배의 은혜를 입었고 나 여모 또한 은혜를 잊고 우리를 저버리지 있는 자는 아니오. 당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난 여가에는 언제나 돈과 힘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대해 불평 한마디 없었어. 설마 정말 이 여모가 땅에 묻힌 날까지 눈을 감지 못하게 할 셈이오? 어찌 그러겠습니까? 여왕께서 노연 푸십시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봄니요 몇 년간 실로 어려웠던 탓에 결코 일부러 지체하는 것은 아니라 실은 좀 약부족이었습니다. 나 또한 당신들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개 자청에 당신네 그 낡고 오랜 재산들을 팔아주었던 거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들 진작에 살 길이 막막했을 거요. 어르신께서 신경 써신 덕분입니다. 우리 집 젊은 것들은 귀가 얇아 당신들 맨날 어렵다 힘들다 우는 소리 하는 거 본지 그대로 믿었을 것이오. 그 바람에 몇 번이나 빚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 하지만 이 어머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오. 오늘 내가 직접 찾아오기까지 했는데 당신네 장모님께서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다 제대로 된 해명 한마디 듣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 어머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소?
해명이나 천만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요. 허나 군자의 마음이 넓고 평탄하다 하였으니 제가 감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왕께서 갑자기 찾아가 본문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니 지금 돈을 달라 해도 정말 방도가 없습니다. 굳이 시일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반드시 다음번엔